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자들과 회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의사를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 매몰 사망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강릉 경포 유수지 조성 사업 면적이 축소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선사와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 여객선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노동자들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노동단체 등이 복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 복직 쟁취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 복직 쟁취하자. 여객선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5명의 조합원이 체불 임금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2명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여객선사는 추가로 6명의 조합원을 해고하며 전체 조합원 11명을 모두 해고 조치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여객선사와 대표가 본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징계했다며 선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와 선전전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로 해고된 조합원들은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판정을 받았는데도 복직시키지 않았고 추가로 해고를 했다며 업체와 대표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노위, 중노위 다 이제 부당해고, 부당정직이라고 이제 판정이 났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따로 또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 저 포함해서 당사자들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소장이 저희가 접수가 됐으니까 일단 산업법 위반 사항 같은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선원들의 휴업 중 여객선 무단 침입과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신청 등이 발견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일일이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선원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최근 속초의료원에서 의사 한 명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측은 해당 의사와 계약 기간이 끝나 해고 통보를 했다는 입장인데 해당 의사는 의료원 측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로 대체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의료원 정형외과 의사로 3년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모 씨는 지난 7일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하지 않고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한 명의 공공임상교수가 왔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쪽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임상교수는 전문의를 각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로 채용한 뒤 인력난을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기 위해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고 자신을 해고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그 신청을 받은 저희는 인건비를 보증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속초의료원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9월 말로 이제 나가시게 돼 있고 이분은 9월 1일부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무슨 전략적으로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한 거뭐냐.
계약 시기가 우연히 맞았을 뿐 이 씨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새 전문의를 채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공공임상 교수 모집 과정에서 1차에 지원자가 없었고 2차에 전문의가 지원해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원도는 공공임상 교수 채용과 전문의 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저희도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규정도 좀 살펴보고 폐임이 정당한 건지 좀 그런 것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료소외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처음으로 도입된 공공임상 교수 제도가 초기부터 의료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부광산안전사무소가 장성광업소 매몰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매몰됐던 40대 광부 김모 씨의 사망 경위와 석탄공사의 안전관리 절차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도 장성광업소의 근로감독관 등을 파견해 업무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김 씨는 탄을 캐던 광부들이 평소보다 갱도에서 물이 많이 나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작업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갱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FC 홈경기를 순회 개최하는 방식을 유지하며 사실상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를 밝힌 가운데 강릉 지역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체육회와 강릉시 축구협회, 강릉시 번영회 등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한국축구 3대 발상지로 꼽히는 구도 강릉은 강원FC 창단과 함께 축구 클럽하우스를 둔 명실상부한 강원FC의 친정이라며 모든 홈경기를 강릉에서 치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과 춘천으로 반토막 난 홈경기를 치르면서 강원FC에게 좋은 성적을 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김진태 도지사는 홈경기 순환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난설언로 일대에 추진하는 유수지 조성 사업이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업 도면이 고시됐는데 재산권 논란이 있는 상가와 주택 부지는 제외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난설언로 주변의 농경지입니다. 강릉시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포호 일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최근 강릉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사업구역을 확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상가와 주택 부지가 제외되면서 당초 60만 5천여 제곱미터였던 사업 면적이 58만 4천여 제곱미터로 축소됐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계속된 데다 2018년 겨울 올림픽 당시 경기장 건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주한 주민도 있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구역을 줄이더라도 유수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강릉시는 경포지구 유수지 사업구역을 확정했습니다. 상가와 주택 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협의 취득한 건 52% 정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도시계 시설을 결정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입법 절차를 받고 행정 처리를 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수개월째 50%대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는 토지 매입률을 연말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인데 원만한 토지 보상 협의가 관건입니다. 사업구역에 편입된 농지 보상을 놓고 소유주들의 기대치와 강릉시가 제시하는 보상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강릉시가 당초 책정한 사업비 495억 원보다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고성군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 오늘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인구를 몇만 명까지 늘린다거나 출산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인다거나 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군이 강원 도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를 몇만 명까지 늘리겠다거나 출산율을 높이겠다거나 하는 기존의 비현실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본 계획의 목표부터 현실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을 출산에 맞추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출산이라는 문제는 아시잖아요. 지금 몇십 년을 몇 조를 부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저희가 이 고성군 수준에서 어떤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봤고. 현재 고성군의 인구는 8월 말 현재 27,264명.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인구 3만 명이 무너진 뒤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 2만 6천 명대까지 빠졌었지만 최근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성군과 용역을 맡은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단기든 중장기든 고성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 인구를 늘려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주체인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만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문화나 여가, 보육, 주택 등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 결과 청년 커뮤니티 지원, 공공형 키즈 카페 조성, 독거노인 AI 돌봄 로봇 지원, 우리마을 스토리텔링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34개의 다양한 제안이 나왔고 고성군도 만족을 표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우리 고성을 찾고 또 와서 정조하면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삶의 가치를 높이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서 고성군은 이번 용역에서 다뤄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한림성심대가 올해부터 2025학년도까지 4년 동안 입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혁신과 적정 규모와 계획을 보면 강원대는 102명, 강릉원주대 153명, 한림성심대 175명을 줄이고 약 25억 6,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96개 대학이 지원금을 받고 16,00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데 이 가운데 63%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조직 개편안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행위는 강원도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며 폐광지역과를 폐광지원과로 명칭을 바꾸도록 주문하는 등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강원도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의 조직 개편안은 행정국과 특별자치국을 신설하고 경제 관련 부서는 경제국과 산업국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사용자 계정을 개별 발급하지 않은 채 공통계정을 공유해 사용하게 하고 퇴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 항목을 위반해 강릉시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와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 점검으로 선정한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섰으며 도내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3,000명대 턱 밑까지 차올랐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강릉 199명, 속초 78명, 동해 65명, 태백 61명 등 1,49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3천 명을 넘어서 153만여 명의 강원도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량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소폭 오르고 실업률은 낮아져 고용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강원도 내 15세 이상 인구 132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는 84만 7천 명, 고용률은 6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실업자는 48,000명, 실업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62.8%, 실업률은 2.1%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CCTV 영상을 통한 단풍 실황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의 단풍과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강원도 단풍 실황 서비스를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수입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1억 8천만 달러, 수입액은 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액은 13.8% 감소했고 수입액은 135.7%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정밀기기와 자동차 부품이 5,300만 달러였고 수입 품목에서는 액화 천연가스와 석탄이 각각 271%와 87%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수입을 보면 미국 151%, 중국 20%, 동남아 153% 순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